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 후보가 이중투표 의혹에 교체되고 경선 배제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등 변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든 김문수 예비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던 손은모 후보가 이중투표 의혹으로 공천 취소되자 2위였던 김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만큼 책임을 다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의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되자 경선에서 배제됐던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컷오프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성식 후보는 민주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네거티브로 인해서 많이 고통도 받았고 했지만 그런 어떤 공멸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서가번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 후보는 최근 내용을 겪은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고 주위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 지원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 노동자 지지를 결집 중인 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을 받은 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한다면 순천에서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교체 바람이 거셌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먼저 마무리된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이 승리한 곳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하고 7곳에서 현역이 패했습니다.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광주발 현역 교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현됐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가 확정된 선거구는 5곳에 달합니다. 여수에서는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땄고 고흥보성 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김승남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바람이 전남에서도 거세게 불면서 현역 국회의원 생환율은 50%에 그쳤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은 이계호 의원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고 목포 김원희, 영암무안 신안 서삼석, 나주 화순 신정훈,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어려운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은 6명. 하지만 이들 선거구 역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역대 광주 전남 총선 물갈이폭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 21대 총선에서는 83%가 새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이성수 예비 후보가 순천시가 연양들 일대에 추진하는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차례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문점과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 모두 갈등을 종식하고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만큼 국가정원 옆 자원화 시설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국 항해 선박에 승선해 있어도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유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의 우편,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희망할 경우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2대 총선을 약 3주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전남권에서 표심 변화가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이 눈에 띄게 는 건데요. 인물론을 앞세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역시 전남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총선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권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조국 대표.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현 정권 심판론으로 지역민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대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조국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을 조국 혁신당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어서 많은 민심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 많이 했잖아. 너무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개혁신당은 정당 지지도보다는 순천갑을 중심으로 정치 보폭을 넓혀온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도 되게 지금 여기서 인기 좋더라고요. 네, 많아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감도는 엇갈립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 호남의 임무를 미뤄줘야 한다는 표심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거기서까지 다 해줬잖아요. 도민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민주당에 너무 많이 실망했는데 대안이라고 지금 할 만한 데가 저는 이낙연 대표밖에 새가 별로 없는 게 아쉽긴 해도 저는 그래도 저는. 전남에선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향후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보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이 그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지역 선거구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의대 신설 약속과 관련해 순천시가 의대 단독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약속에 대해 크게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순천대가 전남 의대 신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인 신대 지역에 이미 의료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의대 유치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대도 중화학 공업단지가 밀집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고 의료 소외 지역이 많은 전남에 의과대학이 차질 없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흥구는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과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는 물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까지 약속했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구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립자 비리와 횡령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광양보건대학교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학교 정상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리치료과 수업이 한창인 광양보건대학교의 한 강의실입니다. 이제 막 입학한 20명의 새내기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8명이던 광양보건대학교 신입생은 올해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응용 전직과와 생활체육과가 신설됐고 모든 신입생에게 장학금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설립자 비리와 횡령 이후 6년째 임금을 포기하고 학교 정상화에 온 힘을 쏟은 교직원들. 지난해 12월에는 100억 원을 약속한 재정기여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 전남의 국립대와 사립대 각각 한 곳과 통합 논의가 오가면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컬 30 그 프로포자를 3월 22일까지 쓰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호과는 인정 탈락됐지만 아직도 보건계열 특성화 학과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려대학교가 폐교되고 광양에 남은 유일한 대학교인 만큼 지역 주민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상권이 살았으면 좋겠고 보건대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광양보건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금 420억 원에 대해 지금까지 7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을 통해 200억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젯밤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버스들이 추가로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고창 담양 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경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춥니다. 그리고 16초 뒤, 뒤에서 달려오던 SUV 한 대가 사고를 당한 경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SUV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던 차들에 경고하면서 경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6분쯤 뒤 관광버스 2대가 달려왔고 이를 본 운전자 한 명이 다급하게 휴대전화 불빛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버스는 그대로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5살 아이, 이들을 구조하려던 40대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펠리세이드 기사분이 앞에 가서 라이트로 좀 신호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한 20m 정도 멀리 떨어져서 후라시로 붙이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와서 그냥 받아갖고 다 돌아가신 거죠. 모자가 타고 있던 경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SUV 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이 모두 터져 있습니다. 경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7살 아이와 버스 승객 4명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차가 사고가 난 곳은 곡선 구간으로 날이 저물면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던 중 앞선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어느 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최근 영농철 철도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코레일은 지역 내 철도 건널목 83곳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경고 표지 등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요역 전광판에 사고 예방 준수 사항을 공지하고 지자체 안내방송 등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불황형 대출인 보험 약관 대출이 7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자금줄이 막힐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대출 금액은 전년도보다 3조 원이 늘었고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여수시가 섬 배울학교 참여자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여수의 작은 섬을 거닐며 문화와 역사 등 섬 고유의 특성을 배울 수 있으며
여수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순천 장안 창작마당 소장품전 연결의 여정이 금곡동 장안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8월 말까지 이어지며 8명의 예술가가 순천과 연결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온화했던 주말과 달리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웠습니다. 종일 1도에서 17도 사이 분포로 일교차가 매우 컸는데요.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내일 흐려지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수가 8도, 광양, 고흥 6도, 순천 5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5도, 순천, 고흥 16도, 광양은 17도로 낮 동안은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17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열렸던 올해 광양 매화축제 누적 방문객은 85만 명, 낙화 시기까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차별화된 콘텐츠와 차 없는 축제장, 착한 가격, 먹거리 등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며 유료 입장객 수만 15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억 5천여만 원이 입장권 판매 수익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매화축제는 공식 폐막했지만 상춘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24일까지 주차 관리와 교통 지도 등 최소한의 행정 지원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